자, 동행 시작합니다. 128번부터죠. 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미 사용했다. 여기서 핵심은 지자체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조치의 상호 간에도 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있고 행정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 이미 사용하면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긴다. 그런 말이고요. 다음은 129번입니다. 이건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변상금 부과 징수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양자를 별개로 보죠. 별개로. 특히 변상금 부당이득 완전히 별개입니다. 피고도 다르죠. 변상금 부과 처분을 다투면 처분청이 피고가 되겠지만 부당이득은 행정주체니까 국가 자체가 되겠죠. 이것과 다른 걸 좀 아는 게 좋은데요. 원래 공사법 위헌조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는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리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과세처분에 관련해서는 인정을 한 예외가 있는 거죠. 과세처분을 취소 무효하게 하는 이유는 납부한 과세를 돌려받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본다는 그 내용.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공사법 위헌조에 따라서 별개니까. 거기 바로 밑에 나왔네요. 못 보고 과세처분 항고소송 제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시효 중단 사유가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129번의 원칙, 130번의 예외입니다. 다음, 국가나 지자체에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통 다 5년이죠. 5년 기억하시고. 다음, 행정에 대한 기간 계산 민법 중용 6조 기억하시고 예외 6조 2항은 제재처분의 효과 기간이죠. 효력 기간. 6조 2항은 행정기법 6조 2항은 초일 산입 원칙, 그 다음에 말일 공휴일 그날로 만료. 제재처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초일 불산입으로. 다음, 조례가 집행이 매개 없이 처분적 조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다음 133번에 긴급명령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규범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조례가 국회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아가지고 법률적 명령의 효력에 불과하면은 대법, 그리고 법률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의 효력이 있다면 헌재, 이렇게 가는 거죠. 135번 검찰보정 사무규칙 위임 없는 검찰보정 사무규칙 형식은 법무부령이지만 위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법금연의 효력 없다. 이건 나중에 보면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법에 검찰보정 사무규칙 내용도 나오죠.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시외버스 특허죠. 특허 변경 기준, 이것도 특허의 기준이니까 이것을 불용으로 정하는 거. 법규명령 형식으로 법규상을 정하니까 얘는 법규명령이다. 이 판례도 논란이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 위임 없이 불용으로 정하면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으로는 처분의 요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요건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법령 위임 없이 불용으로 처분의 요건 규정할 수 없다.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다음, 조례에서 규칙으로 제기할 때는 포괄적인 금지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139번이 종종 눈에 띄네요. 모법 취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직접적 유인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법 취지를 구체화시킨다면. 그리고 문헌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석해야 돼요. 문헌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법문헌의 모호성의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 법관의 개인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어도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적이 있어요. 다음, 법령원칙규칙, 대적 구성이 있는 행정규칙 예외적으로 헌소 대상이 됩니다. 원칙도 알아두세요. 단순히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아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적 구성이 있을 때만 헌소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수감법률이 위헌 결정되면 그 하위 법령들은 다 효력 상실입니다. 그 반대는 아니죠. 위임명령이 무효라고 모법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143번은 위임명령이 근거가 없어지면 항상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무효, 나중에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유효. 다음, 모법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그냥 실효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개정입니다.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군인의 근속가봉. 이 근속가봉은요 봉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구체적 위임이 필요합니다. 근속가봉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거는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민감한 거죠. 근속가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근속가봉이 그거죠. 우리 직업정년제 있잖아요. 몇 개월. 그거 넘었을 때 계산해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봉급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정주의로 가야 됩니다. 법정주의. 다음, 근거법령의 개정 시 방금 얘기했죠. 집행명령은 당연 실효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음, 상위법령이 시행규칙 불용이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어요. 그럼 얘는 법령 부처는 행정규칙이 아닌 거죠. 이제는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적 구속력은 부정됩니다. 다음, 그 이유가 148번이죠. 개정법에서 불용으로 바꾼 거죠. 구법에서는 고시였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적 구속력이 없다. 다음, 헌법상 위임법의 형식 예시니까 법령 부처는 행정규칙이 인정된다. 다음, 행정입법 부정행위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이어야 돼요. 다음 시행령에서 보상 절차를 정하지 않은 거 이것도 시행령 행정입법이잖아요. 행정입법은 입법 부작위 안 된다. 넘어가고 다음 정당이 이유 없는 행정입법 부작위 위헌이냐? 그렇죠. 위헌이다. 이거 지금 왜 물어본 것 같아요?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의무는 헌법상 의무라고 했죠. 상권분리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서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위헌이 되는 거죠. 헌법상 의무니까. 다만 행정입법 제정이 법률 집행의 전제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고 따라서 대적 구속력이 있고 대적 구속력 정도가 최고한다예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시행규칙일 때 판례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의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틀린 지문을 보내면 시행령 별표가 최고한다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한도라는 건 대적 구속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삼은 다음에 대적 구속력이 최고한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행규칙은 아예 대적 구속력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한도 이런 걸 논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문이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법령 보충량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내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대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규칙의 훈령 등은 공포고시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에요. 다음 행정규칙 위반이 대외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을 지는 거죠. 공무원들은 훈령 예규 지침 반드시 따라야 돼요. 내부 징계 때문에. 다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네요. 불용 형식이라면 행정규칙 대적 구속력이 없다. 다음 재량형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취소 제기는 가능하다. 우리 사례로 나왔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이 위헌 판단이 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위헌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명령규칙이 위헌 판단이 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장관이 관리를 해야죠.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이제 적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요.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나 이런 행정부 내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여기는 법무부 장관 소송 수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기업번입니다. 가중적이라는 말이 나면 소익이 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가중적, 소익이 있다. 다음 시행규칙 발표 7, 판례에 따른 행정규칙이다. 넘어가고 시행규칙 발표 7, 행정규칙이니까 재판규범성 없어서 위법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음 시행규칙 발표 7은 소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판례는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어서 제거할 필요,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고 봤으니까요. 계속 똑같은 질문입니다. 159번 시행규칙 처분 규정에 부합하다고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적 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넘어가고 시행규칙 발표 16 벌점 최고한도 이거 틀렸다고 했죠. 아까 최고한도라고 말해버리면 얘는 대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전제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행규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 정도인 최고한도 이런 걸 논의하면 안 된다. 넘어가고 다만 법원은 161번입니다. 행정규칙을 가급적 존중하는 거죠.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으면 가급적 존중해주고 있다. 다음 유임에 근거 없는 법규명령이 사후에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고 했죠. 다음 행정규칙이 일반 원칙 또는 상위법령에 아예 위반이 돼버리면 그러면 무효인데요. 효력이 없는데 사후에 법적 근거가 부여됐다. 그러면 항상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유효. 다음 163번 행정규칙 일반 원칙을 이거 읽다 말았군요. 행정규칙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면요. 무효기 때문에 대내적 구속력도 없다는 게 판례인 거예요. 즉 행정규칙에 위임 근거가 없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다만 내부적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 행정규칙이 일반 원칙이나 상위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면 어떠한 효력도 없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다음 비상계엄 내 계엄 상령 간의 기본권 제한 특별 조치가 법규명령 효력이 있다는 판례. 이거는 헌법 지문이 같이 들어왔고 다음 165번은 제가 별표에 쳐놨었죠. 이거는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개발행위과 운용 지침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업무상 질병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 고용노동부 고시 이거 대적 구속 없다는 거 이 두 개 예외 제가 작년에부터 계속 적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법률의 유임이 있어서 자칫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고 법령의 위임이 있는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되는 내용과 지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질병, 산재, 질병 기준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165번은 별표 쳐야 돼요. 다음 4대강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은 처분서 부정. 다음 용도 지역자가 나오면 이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처분서 긍정. 다음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이 완성되면 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 따라서 처분임으로 항고소로 다툽니다. 다음 169번 위반 거부. 위반자가 나오면 계획변경 청권 인정. 따라서 처분서 인정. 볼 것도 없어요. 위반 말고 나머지는 뭐 있어요? 폐기물. 그 다음에 위반. 그 다음에 관리지역 내 토지 소유자. 다음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있었죠. 그런 것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170번 이거 입법적으로 해결해요. 계획 변경 폐지에도 형량명령이 적용된다. 다음 지역주민에게 계획 변경 청구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거 4개 얘기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우리 사례로 나왔네요. 지정 해제 요구 신청권 있으니까 거부는 처분. 다음 폐기물 적합통보 개변청 인정 따라서 거부는 처분. 다음 위반 개변청 인정 따라서 거부는 처분. 다음 도시정비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 다음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법령의 뒷받침으로 실시가 예정돼 있으며 헌소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다음 주택법상 협의 절차 준수지 국토계획법상 의견 청취 절차. 지금 얘는 의제제도 물어보고 있네요. 절차가 집중되기 때문에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 절차 집중이 되는 거고 의제제도입니다. 그러면 주된 허가는 주택법상 허가일 테고 의제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이 될 겁니다. 그 밑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뭐가 하나를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179번 무관한 자인 행정청이 선행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 결정을 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 권한 없이 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했다면 폐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행 도시관리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유효하다. 다음 보통요 동의요건을 결하면 보통은 무효로 가죠. 다음 변경에도 계획 변경에도 형량명령이 적용된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건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죠. 시설 결정,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형량명령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공사를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는 이익형량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고 다음 환지계획은 토지교환계획인데 어떤 토지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 부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처분이냐면 환지 예정지 계획부터 처분이에요. 다음 도시계획 시설,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죠. 다음 기업권, 장기비 집행, 계획 실효 제도 이거는 법률상 헌법상 재석권 도출이 아니라 법률상 제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다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의한 제한 이건 수인 한도 내에 사회적 제약 범위 내기 때문에 보상 필요 없다. 왜냐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음 개발 제한 구역, 구역자의 동그라미 용도 구역은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리계획 결정이니까 처분. 밑에 개발 제한 구역 편입, 처분. 편입 조치, 처분. 다 처분이에요. 다음 디귿번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면 절상하자 취소 사유. 다음 1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 구역자가 나오면 용도 구역 지구 지역 이건 다 관리계획에서 처분성 긍정. 관리계획 결정 자체의 처분성 긍정.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것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넘어가서 187번 택시 특허 재량. 다음 지방 변호사 겸직 허가. 변호사 자격증 떼고 변리사 업무 겸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권 강화성 허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허가. 다음 점용자가 나오면 특허 재량 도로점용 하천점용. 다음 조합설립인가 이거는 설건적 처분 특허죠. 주의할 시간 버리면 재개발 재건축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 뒤에서 나오겠지만 195번에 나오죠. 자동차 관리법상 사업자단체 이거 뭐 중고자동차 판매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조합설립인가는 업무 편리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익 관련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는 아니고 인가라고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0번의 조합설립인가 설건적 처분 특허는요. 도정법, 옆에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정법, 줄여서 도정법.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특허인 거고 밑에 자동차관리법 이건 아니다. 다음 외국인 여기 체류자격 변경 이건 특허죠. 설건적 처분. 다음 192번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가장 대표적인 인가예요. 토지거래 허가 인가. 밑에 재단법인 정가명령 허가 인가. 195번 자동차 관리법상 사업자 단체의 조합설립 인가 이거 강화성 인가다. 사업자들의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 꼭 알아두세요. 196번 자동차 관리법상 조합설립 인가 요건 판단 이건 강화성 인가지만 재량으로 봤다. 인가는 재량도 있고 기속도 있죠. 다음 197번입니다. 도정법상 조합의 정관 변경 인가 강화성 인가. 강화성 인가니까 인가가 없으면 무효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기본행위 하자로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냐? 없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인가 관련된 협의 소익 관련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기본행위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강화성 인가다. 다음 도정법 관련해서는요.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아. 기부차량 조건 붙일 수 없다. 도시정비법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관 같은 거 붙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택 재개발이네요. 기업원 정비구역 내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원고적으로 인정되겠죠. 다음 추진력 구성 승인 강화성 인가인데 이거 사시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추진이 구성 승인이 되면 비법인 사단이 되는데요. 이 위법을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하자승계 인정하지 않는다. 불확실성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 단절된 걸로 봐요. 니은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 다음. 디귿번 앞에서 나왔네요.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설권적 처분. 다음. 니을, 미음번에 별표 3개씩 치세요. 특히 미음번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례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인가 후만 나왔지만 인가 전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미음번. 자, 니을번부터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설립 결의 하자로 다퉈야 되는 건 설립 인가 처분 자체를 다퉈야죠. 특허니까.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 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다만 미음번 인가 전 총회의 의견을 뭘로 다툰다? 공당사로 다툰다.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옆에다 행정소송 규칙 제19조 3호 다목이죠. 행정소송 규칙 19조 3호 다목. 이 3호 꼭 알아둬야 돼요. 조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시행계획과 관련된 총회 결의 다투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조합의 시행계획,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인가 전후. 이 계획은요,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인가를 받기 전에는 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가 받기 전에는 조합 시행계획 자체가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뭐만 있다? 조합의 총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총회를 다투어야 돼요. 총회를 다투는데 조합의 총회는 공법상 합동행위니까 공당사인데 피고는 조합이 되는 거죠. 행정주체의 지혜로서 조합인데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간 거죠. 행정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이니까 법규명령인데 19조 제3호 시행계획은 남호. 얘도 똑같아요. 얘도 조합총회 공당사. 얘는 행정소송 규칙 다목입니다. 19조 3호 다목. 다음. 인가를 받으면요. 이제 총회 껍질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의결한 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 얘가 지금 기본행위예요. 기본행위 효력이 완성되는데 얘는 조합원에 대한 구수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후에는 이 계획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여기도 똑같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 강론에 안 나온 것 중에 지금 큰 덩어리가 나온 것이 이쪽 조합 파트.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 그리고 공물법에서는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하고 도로조명허가하고 특별조명과 일반 사용의 병존 가능성 이런 것들. 물론 우리 이제 내일 6회 때 시험 보겠지만 그 두 덩어리가 지금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은 강론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조합. 그 다음 공물의 행정재산 목적에 사용. 그 다음에 도로조명 허가 되면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부터 해서 다 물어보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다음 20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요. 그 전에 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얘네하고는 완전히 단절돼요. 왜냐면 행정조치로서 포괄적 법적 지위가 창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승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자승계 인정시켜가지고 취소하고 이러면 안 돼.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음 203번 설립업계 임원 취임 승인 강화상 인가라고 했죠. 인가는 보충행위 불가해서 그 내려가서 수정인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치유도 안 된다.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이 없어. 보충행위 불가니까. 다음 이사선임행위가 기본행위죠. 기본행위가 무효면 효력이 완성될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 나왔더라도 같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사선임이 무효면 취임 승인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같이 무효다. 204번 무인가행위는 무효죠. 유동적 무효. 다음 허가기간이 부당히 짧으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했죠. 부당히 짧은 문제는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한다. 다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세권적 처분 특허 따라서 항고소송 이루고 설립 결의는 처분으로 흡수되니까 별도로 못 다퉈요. 다음 제재사의 승계 얘도 A급. 사례에서 정식으로 아직 안 물어봤어요. 물론 사례형 객관식이니 뭐니 많이 나오긴 했죠. 제재사의 승계 긍정 이것도 A급으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다음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영업의 양수인은 영업이라는 물적 상태를 승계하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될 수 있다. 긍정. 다음 개발재량공인의 허가 예적 승인이니까 재량. 다음 재량행위 허가는 우리 판례가 재량으로 보죠. 불확정 개념이 많아서 재량 영역에 속한다.
다음, 중대한 고의상 필요는 취득인데 중대한 고의상 필요 없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한 사유를 거부 안 된다. 그리고 중대한 고의상 필요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아니어도 좋아요. 취득이라고 했어. 다음, 주요소 설치허가를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닌 주민 미동의 이걸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닌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다음 213번. 산림훼손 허가를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거부할 때 이런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해서 명문의 근거를 요구하느냐? 아니에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업법. 장관의 시정 요구사항 일부만 이행해서 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임원 추인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승인했다면 승인 취소 가능합니다. 결과가 미흡하다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임시이사 취소는 계속 중 임기이사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소익 인정된 유명한 판례죠.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왜? 임시이사가 계속 선임될 수 있어. 위법한 처분에 계속 반복 위험이 있는 거죠. 다음 디귿번.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이거는 좀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정 요구의 종류라며 치고 얘는 사전통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개별법의 사전통지가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 없겠죠. 개별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니까. 넘어가서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허가 용도 이외에 사용한다면 소급적 위법. 이건 아니죠. 소급적 위법 틀렸어요. 왜요?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이후의 사정이 위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그러면 허가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제재 조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세요.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시. 처분시 외의 사정 변경으로 위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다음 인간은 기본행위 하자추 효력이 없다. 보충행위니까. 다음 유동조업 무효. 이건 뭐 민법에서 맨날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다음 연속된 행위에서 선행처분이 무효면 다 같이 무효예요. 그냥. 만약에 취소 사유면 계획자가 들어가면 하자 쓴 게 안 되잖아요. 우리 공식에 의하면 계획이 나오면 하자 쓴 게 안 되지만 선행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다 같이 무효. 그때는 하자 쓴 게 인정해서 같이 무효예요. 다. 다음 설계사업법. 여기에서는 양수인이 양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임이면 제재 처분 효과 승계를 부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알아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설계사업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다. 다음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 이건 고도의 인사 재량이죠. 다음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재량 일탈 남용만을 판단하죠. 다음 재량 강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다음 223번 기업원입니다. 일탈 남용의 입증 책임은 원고죠. 무효사유 입증도 원고. 취소 사유는 처분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무효손을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소송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손을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무효사유는 원고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이는 피고다. 다음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 위법.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권 불행사죠.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다음 기업번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시 승인의 동그라미. 인가니까 치유 효력 없다. 다음 임원 선임행위 기본행위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부적. 기본행위를 다투라고 했죠. 다음 임원 취임 승인 이후 후발적 사정으로 취소했다면 가하상 철회다. 철회면 행정기보법 19조 옆에다 19조 적어놓고. 다음 니을번 사립학교법상 시정요구 동그라미. 이거 사전통지라고 했죠. 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처분은 절차상 하자 취소 사유 이렇게 갑니다. 다음 적법한 건축물에 철거 명령을 했다면 무효. 그러면 개고도 무효. 중대한 사실오인은 무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중대한 사실오인인 거지. 적법한데 철거 명령이 나왔으니까. 226번도 이게 이런 게 이제 중대한 사실오인이에요. 납사자 아닌 제3자의 압류 무효. 다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가 했을 때 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 부정. 왜냐면 메인이 되는 실체 요건을 못 가져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절차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실체 요건을 못 가졌다면 이거는 절차를 갖췄어도 거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 다음 229번은 중요하죠. 절차처럼 보이지만 중대한 절차에서 무효가 되는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228과 229. 군수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결정. 이거는 무효를 본다는 거죠. 다음 위헌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 당연 무효. 이거는 헌법에서 많이 배웠겠고. 부담이 무효면 부담이 사법행위도 무효냐. 공사법 위헌주의 별개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 따라서 부담의 불가정이 발생해도 전혀 별개인 사법상 매매 계약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다음 어업면허 허가에 부과된 유효기간은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증서 가능성 부정이죠.
다음 교통영향 평가 심의 필증은요. 이건 나중에 개정법에서 삭제돼요. 따라서 이러한 부관이 무효냐? 부적. 별로 중요한 절차도 아니다. 다음 무효인 사업시행 지정처분이 있으면 후행처분 인가도 다 같이 무효라고 했죠. 다음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밀행성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국정원장이 의원면직 처분했대요.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다음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인데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취소 사유, 위헌 결정 이후의 집행력의 남용은 당연무효. 알아두시고 다음 중대한 하자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던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 위법. 다음 니은번은 전화합의체 판결이죠. 체납자는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 공매통지.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통지의 동그라미 치고 공매 자체가 처분이고 공매통지는 공매의 사전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매통지 이걸 처분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판례도 기출된 바가 있으니까 알아둡니다. 다음 취소송의 기각 판결은 처분의 적법.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겠죠. 그 역은 아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은 취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둬야겠고. 다음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 다음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로 위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판례죠.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 위헌결정의 소표. 단일사건, 동종사건, 병종사건 그리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기억하시고 다음 241번 행정청도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소 가능하다. 다음 위헌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헌심사건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나가 볼게요.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이제 시험 보러 내려가는 분들이 목요일부터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카톡 받아보니까. 그리고 목요일 아침까지는 하겠습니다. 상담도 목요일까지 그래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주 우리 학원 모의고사 다 끝나면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